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학 1 다항식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될 예정입니다.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야 하지만 일단 뭐 동영상 독화 이제 관계로 모의고사 관계도 있고요. 해서 녹화가 좀 늦어졌어요. 이번 주 내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 한 절반 정도 해당하는 범위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빨리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해야 될 단원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그리고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다항식에 대해서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기 앞서 갖고 이제 첫 번째 잠시만요. 네,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단항식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단항식은 뭐예요? 이제 수와 문자의 곱과 나누기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로 이루어진 식.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뭐 2x라든가 3y라든가 그 다음에 2x제곱 y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단항식인데 이게 나누기는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제한이 돼요. 나누기 헷갈리니까 빼버릴까요?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합시다. 왜냐면은 x분의 2와 같은 이해는 단항식이 아니에요. 미지수는 항상 분자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한 나눗셈은 이런 겁니다. 뭐 3분의 1 xy 세제곱 이런 거면 이제 숫자는 3분의 1이죠. 1을 3으로 나눈 숫자다 이렇게 해서 뭐 성립을 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가 분모에 가서는 안 된다. 단항식에서는. 그래서 그냥 제한합시다.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항식은 뭘까요? 다항식. 다항식. 다항식은 이게 단항식의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 뭐 예시를 들어보면 위에 2x랑 3y 있었죠? 2x 더하기 3y라든가 혹은 4x제곱 y 빼기 5y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이나 차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입니다. 다항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항식 안에는 항이 한 개인 거, 그걸 단항식, 항이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다섯 개인 거,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항식은 다항식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3x 제곱 y 라고 했으면 이때의 개수는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수는 이 앞에 곱해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항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지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2x 플러스 3y 같은 식이란 거는 x와 y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에요. 이때는 x하고 y 모두 문자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미지수다. 근데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2x 플러스 3y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3y는
미지수처럼 취급을 안 하고 숫자처럼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수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x에 관한 다항식. 그럼 이때는 x만 미지수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자들은 뭐 숫자처럼 취급을 하겠다. y에 관한 다항식. 이때는 뭐예요? y만 미지수 취급을 하겠다. 그러면 x, y에 관한 다항식. 이때는 x, y 모두 미지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다항식의 동류항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또 동류항. 동류항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동류항. 같은 항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xy와 마이너스 3xy 요 두 개는 서로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왜 그럴까요? 뒤에 문자의 종류가 같으면 동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x제곱 y랑 마이너스 3xy제곱. 자, 얘는 동류항일까요? 그러니까 얘는 동류항이 아니에요. 왜? 문자의 종류가 얘는 x 2개, y 1개, 얘는 x, y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x가 하나, y가 하나씩 서로 차이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류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동류항끼리 더하기나 더하기나 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류항의 구분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또 얘기해 봅시다. 기초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뭐예요? 자,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의 차수를 얘기합니다. 최고차항의 차수. 일반적으로 3x제곱 플러스 5x 빼기 2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x에 대하여 2차식입니다.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제일 높은 차수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y 빼기 1. 자, 얘는 뭐예요? y에 관한 3차식이. 제일 높은 차수가 3차랑 여기는 2차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차식, 2차식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xy제곱 플러스 3xy 빼기 2. 얘는 뭘까? 얘는 x 잘못 썼네. 잠깐만. 펜 x, y 두 문자에 관한 몇 차? x가 1차고 y가 2차죠. 두 개 합치면 3차식입니다. 두 문자를 총칭하면 3차식. x에 관해선 1차식. 왜?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그 다음에 y에 관해서는 2차식이 되는 거죠. 각 문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게 뭐다? 보다 문자에 관련된 차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 했던 것들입니다.
내림차순과 그 다음에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란 거는, 내림차순은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식을 정리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오름차수는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식을 정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두 개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x 세제곱 y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3y 플러스 1. 자, 얘입니다. 이 예시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x에 관한 내림차순을 할 겁니다. 자, x에 관한이란 건 x만 문자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y는 뭐예요? 숫자처럼. 그럼 x 중에 제일 큰 거는 뭐야? 3차죠. 즉 2y x 세제곱. 자, 얘가 제일 높은 거니까 이걸 숫자 취급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빼기 3x 제곱. 자, 제곱항 그 다음에 플러스 5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가로로 묶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x 높은 차수부터 아래로 정리하고 있죠. 얘가 이제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y에 관한 내림차수는 어떻게 돼요? y에 관한 내림차수. 자, 일단 y 문자를 파악을 합니다. y 문자 중에 제일 큰 거는 1차입니다. 그럼 이 1차식 두 개를 묶어요. 2x 세제곱 빼기 3의 y 요거하고 요거를 제일 높은 차수로 본 겁니다. 네, 플러스 나머지를 다 상수항 취급합니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자, 얘가 1차의 개수가 돼버린 거고 얘가 뭐예요? 이제 상수항이 되어준 거죠. 왜냐면은 x는 이제 y에 관한 거에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숫자 취급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반대로 x에 관한 오름차순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3y 더하기 1 상수항부터 쓰고요. 플러스 5x 빼기 3x 제곱 플러스 2y의 x 세제곱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y에 관한 오름차순이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인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x 세제곱 빼기 3의 y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문자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문자가 기준이 되느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잘 이해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본격적인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기본적으로 다항식에서는 이제 덧셈과 뺄셈에서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뭐였어요? 교환 법칙. 두 번째로 결합 법칙. 세 번째가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자, 교환 법칙은 뭐예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자, 미리 확인을 해보자면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였을 때 성립을 했습니다. 성립을 했어요. 결합 법칙은 괄호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a 더하기 b 먼저 하고 c를 더하나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한 걸 더하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a, 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a에다가 b와 c를 곱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만 이제 조금 달라진다. 어쨌든 계산 똑같다 이거죠. 그다음에 분배 법칙은 뭐였어요? a에다가 b 더하기 c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죠. ab 더하기 ac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혹은 b 더하기 c에 a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ba 더하기 ca다. 이게 분배 법칙이었어요. 이렇게 곱해지는 거였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곱해지는 게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항식에서 제일 기초적인 건 뭐냐? 바로 동류항입니다. 덧셈 뺄셈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동류항. 왜냐하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고 동류항이 아닌 것끼리는 서로 계산을 못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A라는 식을 5x 세제곱 빼기 3y제곱 더하기 2xy 빼기 3이에요. B라는 식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y 빼기 3xy 더하기 1이에요. 자, 이제 이걸 갖고 계산을 할게요. 이 두 개의 당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당식을 더해보라 혹은 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를 해볼게요. a 더하기 b를 하면은 자 이렇게 쓸 겁니다. a식을 먼저 쓰면은 5x 세제곱 빼기 3y제곱 더하기 2xy 빼기 3 순서대로 써요. b식을 동류항 위치에 맞춰서 씁니다. 마이너스 2x 세제곱은 그냥 쓰는데 5y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5y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고요. 빼기 3xy는 있고요. 더하기 1도 있네요. 자, 그럼 뭐예요? 얘와 얘는 각각 동류항이 없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은 3x 세제곱 빼기 없으면은 그냥 0하고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xy 빼기 2 더하기 5y 얘가 됩니다. 그 다음 뭐 내림차순 정리하는 소리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뺀다. 그러면은 7x 세제곱 빼기 3y제곱 더하기 5xy 빼기 4 빼기 5y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각각 동류항끼리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입니다. 이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류항 정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류항끼리 정리가 안 되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동류항 아닌 것끼리 계산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산을 해야 할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여기서도 일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자, 일단 다항식의 곱셈을 하기엔 앞서서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지수법칙. 왜냐면 곱하기 때문에 지수에 관련된 기본적인 식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였어요? a의 m 더하기 n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2의 5제곱인데
2를 3개 곱한 거에다가 곱하기 2를 2개 곱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를 5번 곱한 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보통 이걸 우리 및 지수라고 하는데 밑이 같은 경우엔 지수 곱하면 지수의 합으로 바뀐다. 요거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자 이건 좀 나누긴 해요. a의 m 빼기 n 혹은 1 혹은 a의 n-n분의 1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가 맞냐 아래가 맞냐의 싸움인데 예시도 들게요. 이거 2의 5제곱에서 2의 세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위에 2가 5개가 있고 밑에 2가 3개 있다. 지워라. 2는 2개 남았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위아래가 같으면 당연히 다 지워질 거니까 1이고 밑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위에가 2가 3개 밑에가 2가 5개네요. 그럼 3개 3개 지우고 밑에가 2개가 남았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세 번째로 주어진 지수 법칙은 뭐예요? a의 m제곱에다가 가로 n제곱을 하면 a의 mn. 요거는 뭐 2의 세제곱이 예를 들어서 5제곱이래요. 그럼 보통 이거는 2의 15, 3호 15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3번 곱해진 게 5개나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개나.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총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의 15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m제곱에 가로 있고 n제곱은 a의 m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번에는 a, b라는 게 가로가 있고 거기다 n제곱을 하면 얘는 an제곱, b의 n제곱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교환법칙이죠. AB, AB, 점점점해서 AB, 총 A도 N개, B도 N개인데, 그래서 AN, BN. 왜냐면 A하고 B, 이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교환법칙에서 순서를 바뀌면 A를 앞으로 다 몰아버렸고, B를 뒤로 다 몰아버리면 A가 앞에 N개, 뒤에 B가 N개,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는 경우죠. 다섯 번째는 3번의 응용인데요. 나누기입니다.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밑에 A가 N개 곱해졌고 부모의 N개 곱해졌고 분자에도 B가 N개 곱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수법칙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2에 가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곱셈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지울게요. 자, 당식의 곱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얘입니다.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2xy 곱하기 마이너스 3x 세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6의 x 4제곱 y 세제곱입니다. 요거 세제곱이라 썼죠 내가? 아닌가? 요 x 세제곱이에요. 뭐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근데 문자는 문자끼리인데 같은 문자끼리 곱하는 거겠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한 거예요. 이게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럼 예시 두 번째. 이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분배 법칙을 활용합니다. 이 두 개는
분배 법칙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EX를 앞에 거랑 한번, 가운데 거랑 한번, 뒤에 거랑 한번 이렇게 곱하게 돼요.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4xy 이것끼리 곱하는 건 기본적으로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랑 똑같아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같은 것끼리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에요. 간단하게 할까요? x 플러스 2y 곱하기 x 빼기 3y 가장 간단한 식입니다. 어떻게 곱합니까? 바로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데 앞에 거를 이렇게 한 번씩 곱하고요. 뒤에 거를 이렇게 한 번씩 곱해요.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동류항이면 동류항이 생기는 대로. 그럼 처음에 x제곱 빼기 3xy 더하기 2xy 더하기 6y제곱은 x제곱 빼기 xy 더하기 6y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예요? 얘를 곱한 겁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이렇게 주어지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형태는 여러분이 침착하게 계산을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계산이 틀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계산을 틀리면 난리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생소하고 어려워할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제외를 할게요. 중학교 때 워낙 많이 했던 거고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형태로 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볼 거냐? 바로 다항식 이것도 사실 본 거예요. 나누기 단항식과 그리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더 중요한 건 바로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x 빼기 3을 5x로 나눠보겠대. 이 숫자는 뺄까? 숫자는 빼자. 요거는 싹 지워줄게. 자,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요게 곱하기 5x분의 1로 바뀌죠.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5x분의 x세제곱 더하기 5x분의 2x제곱 빼기 5x분의 x가 돼서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2 x 빼기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생기는 거죠. 맞죠? 계산이 좀 5분의 형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에요. 간단하죠? 중학교 때 많이 해본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도 안 해봤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할 건데 아하, 여러분이 잘 안 해본 형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뭘 해보는 게 좋으려나?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를 나누기 x 더하기 1로 나눠보겠다를 해볼게요. 자, 둘 다 다항식입니다. 근데 이걸 푸는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직접 나누기를 할 거예요.
직접 나누기란 건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바로 나누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식을 쓰세요. 단 차수가 빈칸이 있으면 원래 남겨야 돼요. 얘는 차수가 빈칸이 없죠. 세제곱, 제곱, 1차, 상수항 이렇게 다 있어서 썼는데 원래는 항이 하나 비었으면 그때는 0으로 써야 됩니다. 그것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이제부터 난 직접 나누기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자, 차수가 가장 높은 건 얘예요. 얘는 1차식이고 얘는 3차식이네. 자, 얘는 차수가 얼마나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요. 2차수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2차식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에다가 얘를 곱했단 얘기예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은 자, 우리 나누기 계산이가 어떻게 했어요? 위아래 2개를 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입니다.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 3x제곱이 최고 차수네요. 그럼 최고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얼마를 곱합니까? 마이너스 3x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또 뺍니다. 8x 더하기 2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모자라요? 숫자 8이 모자라죠. 더하기 8. 그럼 8x 더하기 8이 되면서 마이너스 6. 이 마이너스 6은 나머지이고요. 이게 몫이 되는 거죠. 즉 나누면은 얘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8에 x 플러스 1. 왜? 얘랑 얘랑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6이 남아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써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게 되면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표현이 된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머지는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적어요. 즉 R은 나머지는 B보다 차수가 낮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땐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 이 첫 번째 방식 말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조립제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조립제법. 자, 이 왼쪽만 지워볼게요. 실제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다 지울게요. 짠. 잘 지워진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이제 인수분해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여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무엇은 그려줍니다. 이렇게 니은자 모양을 그려주고요. 이 나누고자 하는 얘에 개수들만 순서대로 적으세요. 위에다가 1, 마이너스 2, 5, 2. 근데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차식으로 하게 될 때는 이제 한 번 더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두 개 중에 먼저 하나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주로 쓰이게 되고요. 얘가 0 만들어지는 x값은 얼마예요? 자, x는 마이너스 1일 때 저식이 0이 되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씁니다. 제한 조건이 좀 많아요. 자, 그럼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얘가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 개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3 다시 얘랑 곱해요. 3이 됩니다. 더하면 8 곱하면 마이너스 8.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6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에다가 다시 니은자 모양을 그립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오른쪽 거랑 비교를 하세요. 얘가 제일 뒤에 나오는 숫자가 나머지입니다. 맞죠? 나머지 똑같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상수 1차, 2차 항의 개수입니다. 즉 x제곱 빼기 3x 더하기 8 같네. 맞죠? 이게 바로 조립제법이라는 거예요. 조립제법. 단 얘가 요걸 0으로 만든 숫자, 즉 부호가 반대로 들어온다는 거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걸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문제. 이번에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3x 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를 x 빼기 2로 나눌게요. 이걸 또 직접 나누기랑 조립제법 두 가지 다 써볼게요. 조립제법을 먼저 써볼게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자 썼어요.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는 얼마예요? 2입니다. 2. 자, 저 2를 기준으로 이제 할게요. 얘가 먼저 내려와서 3, 2, 3은 6, 4, 2, 4, 8, 5, 2, 5, 10. 나머지는 15. 자, 몫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고요. 나머지가 얼마? 15입니다. 그럼 식을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x 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는 x 빼기 2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 더하기 15. 어떻게 쓴 거예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요 방식에 따라서 고스란히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나누기도 한번 해볼까요? 쭉. 너무 크게 썼나? 너무 긴가? 지워볼까? 자, 몇 번을 써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태블릿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안 익숙해지네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x 빼기 2 그냥 얘는 고스란히 쓰면 되죠. 자, 얘와 개수와 차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3x제곱이 모자랍니다. 3x제곱. 그럼 3x 세제곱 빼기 6x제곱. 두 개를 빼면 4x제곱 빼기 3x 더하기 5입니다. 자, 얼마예요? 플러스 4x. 자, 그럼 4x제곱 빼기 8x. 그러면은 5x 더하기 5. 마지막으로 더하기 5 개수가 필요하네요. 5x 빼기 10. 두 개 빼면 15. 나머지 15 몫은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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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다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뭔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 조립제법을 쓸 때는, 직접 나누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게 한 부분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로 이런 거예요. 4x 세제곱 빼기 12x 더하기 3 나누기 x 더하기 3이. 자,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2차식이 현재 없습니다. 2차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립제법이나 직접 나누기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얘는 다시 써보면 이거예요. 4x 세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입니다. x제곱을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채우면 안 돼요. 0을 붙여줘야 됩니다. 즉 0이라는 숫자가 그 자리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실제로 조립제법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 0, 마이너스 12, 3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0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조립제법 해볼게요.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 다음 얼마야? 36, 24, 굉장히 크네. 이게 마이너스 72, 그럼 마이너스 69. 나머지는 마이너스 69나 드네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이게 0을 만약에 안 썼다 칩시다. 그러면 4, 마이너스 12, 3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4,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24, 얼마야? 72, 75. 전혀 다른 식이죠. 전혀 다른 식이에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져 버렸어요. 전혀 별개의 식입니다. 얘는 틀린 방식이라 이거예요. 조립제법을 할 때 0을 반드시 끼워야 된다. 직접 나누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나누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4x 세제곱 더하기 0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직접 해볼게요. 4x제곱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맞으면 마이너스 12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 빼기 12x 빼기 12x제곱 빼기 36x 24x 더하기 3 그럼 더하기 24x 더하기 72 마이너스 69 됐죠? 이게 만약에 저게 없어버리면 완전히 틀린 식이 되어버리니까 뭐라고? 조심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직접 나누기와 조립제법 두 가지 전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조립제법에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까지 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다 알려줘야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 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2x 세제곱 빼기 12x제곱 더하기 20x 빼기 1을 2x 빼기 6으로 나누겠대요. 조립제법 할 때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직접 나누기 할 때는 괜찮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삐뚤어졌어. 자 이렇게 주어진 거를 이제 조립제법 쓸 겁니다. 그러면은 뭐 평소랑 똑같아요. 그냥 평소랑 써보자면은 평소답게 써보자면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얘를 0 만드는 숫자는 3이에요. 2 3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2 6 나머지는 5 2x제곱 빼기 6x 플러스 2 라고 이렇게 주어졌겠네요. 그럼 이게 써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2x제곱 빼기 2x 빼기 6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2 더하기 5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데? 개수가 2야. 근데 이거 곱하면 개수가 4가 돼요. 뭐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나누는 거는 얘를 0으로 나누는 거긴 하지만 바로 이게 아니라 이거로 나눈 거와 똑같아요. 조립제법을 쓸 때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뭐냐? 이걸로 나눈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x 빼기 3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x 빼기 3이나 2x 빼기 6이나 둘 다 x는 3일 때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3은 2x 빼기 6이 아니라 x 빼기 3의 역할을 대신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얘를 써줘야 되죠. 즉
엄밀히 따지면 정답은 2x 빼기 6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던 2를 앞쪽으로 넘겨줘야 해요. 이게 뭐다? 맞는 답이다. 얘가 뭐? 얘가 나머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은 빨리 남겨주세요. 빨리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일단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곱셈 공식과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등등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기가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면서도 연산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와 연산이 동시에 필요해요. 이해도 해야 되고 연산도 빨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네요. 45분이면은 내가 한 번 녹화를 보통 30분 내에 끊으려고 노력하니까 엄청 오래 걸린 겁니다. 맞죠? 자, 한번 보시고요. 곧 있으면은 이제 최대한 빨리 인수분해 곱셈 공식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